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참여나 자유가 풍부하게 보장된 곳이 4.19 혁명 정신은 어제의 정신이 아니고 과거의 정신이 아니라 오늘의 정신이 되어야 되고 미래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 이게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의 역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내려오면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앞에 듣고 가야 되고 또 전해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광주 3.15 의거 정신이 4.19 혁명을 촉발시켰었던 그런 불꽃 같은 민주혁명의 정신이 생육과 번성을 할 수 있게 되겠는가? 어떻게 이것을 계승 발전시켜서 광주의 민주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역사,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민주역사, 그리고 더 확장적으로 세계화 시대를 이야기해서 글로벌 디모크라시로 세계 민주 역사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 혁명의 역사를 세계사에 기리고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고민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광주 3.15 의거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4.19 혁명 정신은 어제의 정신이 아니고 과거의 정신이 아니라 오늘의 정신이 되어야 되고 미래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과제고 사명이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해석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영감과 착상을 한번 갖고 내려와 봤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선 저는 이런 점에서 3.15 광주 3.15 의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헌법의 전문처럼 최초의 대한민국의 민주공화혁명이 바로 광주 3.15 의거였다. 우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헌법의 명제처럼 광주 3.15 의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주권 재민의 혁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광주 3.15 의거 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실천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첫 번째 헌법혁명이다. 광주 3.15 의거 정신 앞에는 불법이나 위헌이나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맨 처음에 한국의 헌법 정신을 실전적으로 현실적으로 혁명을 해서 헌법혁명을 일으켜 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군부정권의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쿠데타나 독재 정치도 광주나 호남에서는 싹을 틔울 수가 없었다. 결국 이것이 한국의 4.19 혁명을 촉발시켰고 60항쟁을 촉발시켰으며 5.18 광주 민주항쟁의 씨앗을 낳게 된 혁명의 종자다. 한국의 시민혁명의 종자다.
그 씨앗이다. 이 씨앗이 60년 만에 싹이 터서 대한민국의 오늘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정의와 정치적 안정과 그리고 남북한 간의 평화를 완전히 담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이 됐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의 뼈대가 됐고 그래서 오늘 저희와 같은 후손들이 세계 유례없는 민주 역사와 경제발전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한량없이 깊은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여러분들이 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를 쓰시고 그 모든 권한을 마다하지 않고 혁명의 역사, 민주의 역사, 자유의 역사,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의 역사를 개척해 나가신 것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집입니다. 한문으로 나라국자 집가자입니다. 국민이 사는 공동체, 국민이 함께 사는 그 집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만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살고 있는 그 집인 이 국가를 여러분의 가정 못지않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대한민국 국가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 대한민국은 3대 기둥에 의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도 기둥이 하나가 됐건 두 개가 됐건 짓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가도 3대 기둥에 의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걸 대한민국 3대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를 지을 때 3대 기둥은 뭐였던가? 첫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둘째,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셋째,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관계. 이것이 대한민국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세 개의 핵심 기둥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 개의 기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세울 때 이 핵심 기둥의 밑바탕, 반석은 뭐냐?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라는 반석 위에, 주춧돌 위에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기둥이 올라서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자유를 유지했고 자유시장주의는 경제적으로 자유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군사안보적으로 한미동맹 관계는 자유를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기둥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1인당 개인 GDP 65불에서 60년 만에 세계 120개 국가 가운데서 10번째로 경제적 부국이 됐습니다. 굉장한 경제적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 역사의 발전에 초석이 된 광주 3.15 의거에서 그 사상, 철학, 가치의 기반이 싹이 텄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일 이런 민주 역사와 자유의 역사, 투쟁이 없었으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기적을 이루고 자유시장주의가 경제적 기적을 이루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자유를 위한 동맹이 피를 흘려가면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부국으로까지 번영과 풍요를 가져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부국 강병의 국가로 풍요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데는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데는
단연권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과 민주를 위한 투쟁의 첫 포문을 열었던 광주 3.15 의거가 있었다. 바로 그 점을 저는 광주 3.15 의거가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 역사의 시작이자 씨앗이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역사적 기원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정부를 향한 광화문의 거대한 집회,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함성의 집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화문에서 모여서 국민들이 자유를 위한 투쟁, 민주를 위한 투쟁, 정부가 잘못 가면 잘못 간다고 함성을 지르고 거대한 참여 직접 민주주의를 유발할 수 있었던 그 씨앗의 원동력은 결국 광주 3.15 한거가 뿌려놓은 민주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씨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자유 속에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는, 자본주의는 상호 친화적입니다. 상호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상호 상생적이고 상호 협치적이고 상호 공생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민주주의가 번창한 곳에서는 반드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주의가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의 역사입니다. 200년 동안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광주 그러면 세계가 알고 전 국민이 알다시피 민주주의 역사에 자유를 위한 투쟁사에 성스러운 것입니다. 수도입니다. 메카입니다. 그 민주주의 메카에 왜 그럼 지금 경제적 번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꽃피운 곳은, 민주주의가 성스러운 곳은, 번창한 곳은 반드시 자본주의가 번창하게 되어 있고 자유시장 경제가 활성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가 풍부하게 보장되는 곳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참여나 자유가 풍부하게 보장된 곳입니다. 광주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곳보다도 정치 참여가 보장된 곳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이렇게 꽃피운 곳은 경제 번영도 꽃피워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광주는 그렇지 못하습니다. 호남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역사의 메카인 광주 호남에서 경제가 번영하지 못하고 자본주의가 번영하지 못하고 자유시장 경제가 꽃을 피워서 풍요로운 열매를 이 지역 경제 발전에 가져다 주지 못할까? 이론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만일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금 꽃피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 민주정치사의 발전사하고는 좀 다른 민주주의에 지금 뿌리가 착근돼서 경제발전을 지금 경인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들이 정치적 가치나 민주투쟁의 어떤 그 역사나 자유를 위한 투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위대한 역사적 기록과 전통과 사상도 잘 보존하고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세금이 많고 또 최저임금이다 뭐다 해가지고 52시간 초과 근무다 뭐다 해서 규제가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활동에 여력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부터 LG까지 대기업 롯데까지 전부 대한민국을 떠나고
해외로 나갑니다. 그 대기업 하나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몇십만의 실업자들을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떠나냐?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여기 광주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 그러면,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이라면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기업 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유지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꼽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세계 역사에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경제가 꼽히고 번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일종의 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삼성과 LG가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다 해외로 떠났는데, 저는 호남과 광주가 이들의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곳이라면 해외로 떠나는 삼성과 LG와 대기업들이 전부 광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대기업들이, 세계 10대 가는 글로벌 그룹들이 5개, 6개만, 지금 롯데부터 LG, 삼성만 미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떠나는 그 기업들이 그런 곳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가 가장 보장되어 있는 광주, 호남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해서 이 지역으로 내려오면 이 지역은 세계 어떤 굴지의 도시보다도 경제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면서 한국의 국부 유출을 막으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 메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과 도지사, 오늘 이용섭 시장이 이미 나오셨으면 제가 오늘 단단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왜 그런 기업들을 여기로 끌어들이지 못하느냐? 다른 도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자. 호남은 민주주의 메카 아니냐?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자유도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적 자유도 최대한 보장하고 경제적 기업 활동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하는 곳이 민주주의의 메카다. 그곳이 광주고 호남이라면은 그 해외로 떠나는 모든 기업들을 전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찾아서 광주, 호남으로 모여들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보장해서 이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3.15 의거 정신과 4.19 정신과 60 항쟁 정신과 5.18 민주 정신을 더욱 대한민국 정신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이것을 세계 글로벌 디모크라시로 확대시킬 수 있는데 결정적인 기여가 된다. 그래서 오늘 당장 이후로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말로만 과거의 항쟁으로서의 광주 3.15 의거, 4.19 혁명, 60 항쟁, 5.18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는 그러한 정신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과 이 정신을 더욱더 글로벌 디모크라시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전 세계 어떤 도시보다도 민주주의의 메카인 호남과 광주에서 보장하라. 그래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드디어 광주 호남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데모크라시의 본고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광주 3.15 의거와 4.19 혁명을 촉발시켰었던 이 민주주의 정신은 앞으로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국민 대통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부 유출을 막고 기업 활동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고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민주주의 메카로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광주의 민주주의 정신은 결코 진영 논리나
지역 논리나 파당 논리나 더 이상 과거의 패거리 논리로 안주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대통합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화합시키고 융합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포용시켜서 새로운 통일국가, 미래를 위한 글로벌 디모크라시로 이 민주주의 정신을 확산시켜 나가는 미션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광주 3.15 의거 60주년 기념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